안녕하세요. 6, 7월의 책으로 언제부터 이달의 책이 두 달의 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돌아왔는데요. 시간이 또 빠르게 지나가서 6월, 7월 동안 읽었던 책을 또 이렇게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읽은 순서대로 좀 소개를 드리면 이거는 제가 6월 초에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이래서 기록을 제때제때 작가분께서 공연예술 비평가 분이셔서 그분이 쓴 산문집이에요. 이 책이 저는 뭐가 좋았냐면 표현들이 되게 좋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비유적이기도 하고 은유적인 그런 서정적인 느낌이 좀 난다고 해야 되나? 제가 좀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인상 깊었던 거는 일단은 여기 이 작가님께서는 공연예술의 가장 큰 특징은 사라짐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관객을 그 사라짐의 목격자로 비유하는 게 저는 조금 신선하더라고요. 공연예술이라는 게 확실히 그 시간성이 존재하잖아요. 사라지잖아요. 일회성이고. 관객은 사라짐의 목격자가 돼서 그 공연을 본다라는 그 표현이 되게 좀 서글프기도 하면서 근데 저는 그래서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공연예술이.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날 그 공간에서 모인 사람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아름답다라고. 그리고 춤은 움직임은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 발생한다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인생과 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왜 사람도 단편만을 보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잖아요. 그냥 어떤 벌어진 일 자체만을 보고 그 단편만을 보고 뭔가 판단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어떤 사건과 사건이 발생하는 그 사이를 이어주는 그 이음새가 사실은 삶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너무 단편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이 틈새를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겠다. 인생은 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춤은 그 포즈와 포즈를 연결하는 거라는 게 조금 그 개념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6월의 책으로 골랐던 제가 저번 영상에서 스포 아닌 스포를 했던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책인데요. 이거는 소설이에요. 이게 장기 이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장기 이식을 한다라는 거는 알고 봤어요. 근데 도대체 언제 장기 이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서 뭐야 아직도 안 했어? 아직도 안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전개가 되게 느려요. 느리다고 생각을 했어요. 호흡이 되게 길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을 뭔가 그 호흡을 따라가는 맛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장기 이식 그 키워드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장기 이식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더라고요. 장기 이식이라는 화두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 부모의 이야기. 이 책의 중반부, 딱 미드 포인트쯤에 부모님이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의 뇌사 판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딱 중간쯤에 기증하겠습니다. 그 기증하겠습니다. 이 7글자가 되게 거기서 조금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사실 바로 이식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이 좀 느리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식하겠습니다.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이제 그 뒤에는 좀 이식하는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고도 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거의 마지막쯤에 이식을 하는데 그 장면이 다가오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끌고 온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늘리고
이걸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하는 게 여기서 그걸 확 터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되게 먹먹해지고 너무 재밌게 읽은 책이에요. 그래서 꼭 연극을 못 본 게 너무 아쉽고 다음에 이제 또 올라온다면 꼭 놓치지 말고 봐야지. 그리고 제가 7월의 책으로 고른 안티프레질. 와, 제가 이 책을 읽느라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요. 정말 읽기 쉽지 않았어요. 읽기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읽은 것 자체가 참 들기도 힘들어요. 너무 두껍고 무거워서. 근데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제가 이 책을 아직도 다 이해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크게 하는데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내가 이 책을 다 이해한 거 맞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 내가 받아들인 거 맞나? 이런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용어를 이 분이 만든 거예요. 왜 우리 택배에 프레질이라는 그 스티커 붙이잖아요. 깨질 위험이 크다고. 근데 그거에 대한 반대의 말을 했을 때 반대의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질 위험이 큰 충격을 가했을 때 부서질 위험이 크다라는 거에 반대말이 그럼 단단함인가? 부서지지 않는 건가? 그게 아니라 충격을 가했을 때 오히려 더 강해지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취약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더 성장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안티프레질이라고 단어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관점을 다르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책이었어요. 저한테 이걸 적용해보자면 저는 되게 프레질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뭔가 생각보다 노력에 비해 성취를 빠르게 하는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 그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가 너무 무서운 사람으로 큰 거죠. 깨질 위험이 큰 너무 프레질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서 뭔가 실수하는 거 두렵고 잘해내지 못하면 두렵고 근데 그러면 프레질 할수록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한번 깨졌을 때 와장창 깨져버리는 사람은 그걸 복구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티프레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실수와 가까워져야 되고 실수를 좋아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너무 공감해가지고 연기를 하면서도 실수를 정말 제가 많이 범하는 오류가 그거예요.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연기할 때도 그 마음이 들어가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저는 그게 저한테 가장 필요한 안티프레질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프레질해야 안티프레질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고. 프레질한 것도 있고 안티프레질한 영역도 분명 저한테 있는데 지금 안티프레질한 영역을 봤을 때 예전엔 프레질했거든요. 너무너무 프레질했는데 이게 어떻게 안티프레질해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프레질했기 때문에 깨지고 복원하고 하면서 단단함이 조금 더 생겨서 프레질했기 때문에 내가 안티프레질했을 수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안티프레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약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안티프레질해지는 건데 중요한 건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다시 읽어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너무 부분적으로 제가 적용을 하는 거라 언젠가 또 나이가 들면 또 새로운 것들이 보이겠죠? 다음은 이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 이 책 맨 앞장에 강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부록같이 그거를 검사를 하고 이 책을 보면
이제 내가 이게 34가지인가? 36가지인가? 그 중에 나의 강점 탑 5를 검사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약점에 너무 포커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무엇을 강한 건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생각해보니 저도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을 항상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뭔가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만들기보다는 못하는 걸 자꾸 덜 못하게 하려고. 못하는 게 싫으니까. 아, 생각해보면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만드는 게 더 승산 있는 게임이 맞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강점이 뭐고 이걸 어떻게 쓰면 좋고 또 강점마다의 그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실질적으로 내가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책이어서 앞으로의 저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6, 7월에는 이렇게 책을 읽었고요. 이 6, 7월 다 양장분이네요? 아닌가? 안티프레질 아니네? 이제 8월에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읽지 않도록 좀 노력해보려고 하는데 쉽진 않은 것 같고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 읽고 이렇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월이 될지 8, 9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안녕!